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우주 이론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가 넓다는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서 가슴 설레던 그 오래된 꿈, 저 넓은 별들의 바다로 언젠가 인류가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깊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믿음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 온 치명적이고도 냉혹한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미 팡이 곽에서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지난 2012년에 아주 성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을 드디어 벗어났다는 소식이었죠. 뉴스 매체들은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성간 우주로 나아갔다. 우리가 드디어 태양계를 넘어 우주의 깊은 바다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며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공학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세계의 과학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별을 탐험하겠다는 인류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단 1분이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차가운 숫자들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 발표는 환호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차가운 형사 선고처럼 들려야 정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차가운 숫자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주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절망이 우리를 전혀 다른 존엄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선 보이저 1호가 어떤 기계인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1977년에 발사된 이 탐사선은 지금까지도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피조물입니다. 무려 반세기가 다 되어 가도록 쉬지 않고 날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우주선은 결코 느릿느릿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목성과 토성의 어마어마한 중력을 슬링샷처럼 이용해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의 속도는 시속 약 6만 1000km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속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00km입니다. 보이저 1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딱 23초 만에 파파박 통과합니다. 23초 만에 한국을 가로지르는 그 미친 속도로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을 한눈 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속도로 50년을 달린 결과가 무엇일까요? 식계수의 단 하루 동안 가는 거리에 겨우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식계수의 단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가기 위해 인간의 기술력은 반세기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으로 착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냥 우주가 정말 넓구나 하고 감탄하며 넘어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숫자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 안에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 온 아주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고백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년이라는 단어에 완벽하게 속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광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년, 10년, 100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동합니다. 광년이니까 엄청 멀겠지. 하지만 먼 미래의 광 속에 가까운 기술이 생기면 언젠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마치 서울에서 제주도가 멀어도 비행기를 타면 금방 가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는 광년을 크기의 단위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는 여정처럼 무의식적으로 치열해합니다. 하지만 광년이라는 단어 안에는 연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들어 있습니다. 1년, 2년 할 때의 그 년 말입니다. 그 단어가 광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우리의 뇌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시간의 개념과 연결해 버립니다. 마치 일광년을 가는데 1년쯤 걸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광년은 시간이 아닙니다. 광년은 거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이동하는 엄청난 공간의 길이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빛은 0.001초 만에 달립니다. 그 빛이 30씩 10일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면 얼마나 갈까요? 약 9조 4천억 킬로미터입니다. 9조 4천억 킬로미터. 이 숫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현실적 감각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단위까지는 어떻게든 직관적으로 감을 잡지만 수십억이나 수조 단위가 되면 그냥 거대하다는 감각으로 뭉뚱그려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수평선 너머에서 살아남기 위해 100만 마리의 버팔로와 10억 마리의 버팔로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그냥 무시무시하게 많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감각이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 비유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 전체를 여러분의 거실 크기로 쪼그라뜨려 보겠습니다. 지구를 작은 테니스공 하나라고 해봅시다. 이 비율에서 다른 테니스공에서 약 60hr 정도 떨어진 작은 유리구슬이 됩니다. 거실에서 딱 한 발자국 거리죠. 그렇다면 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이 비율에서 태양은 테니스공에서 약 2km 떨어진 거대한 공입니다. 걸어서 20분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50년 동안 인류 최고의 기술을 쏟아부어 날아간 보이저 1호는 이 비율에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CO2 이한원이 출발한 보이저 1호는 이제 겨우 이웃 동네 슈퍼마켓 정도에 와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출발했다면 홍대나 이태원 근처에 와 있는 셈입니다. 50년을 달렸는데 고작 이웃 동네라니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이 비율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가 서울 한복판에 놓인 테니스공이라면 그 별은 부산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에서 실제 달까지의 거리, 그 까마득한 밤하늘의 달 근처에나 가야 겨우 있습니다. 거실에 놓인 테니스공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별이 실제 달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완벽하게 텅 빈 진공뿐입니다. 중간에 쉬어갈 휴게소도 없고 연료를 채울 주유소도 없으며 그 어떤 신호도 닿지 않는 완벽한 어둠과 절대적인 추위, 그리고 치명적인 방사선만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보이저 1호가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에 도달하는데 50년이 걸렸다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즉 1광년을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1년은 365일이니 50년에 365를 곱하면 됩니다. 약 17,500년이 나옵니다. 1광년을 이동하는데 17,500년입니다. 이 숫자를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신바이보메포이. 10,500년 전이면 지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채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털복숭이 메모드가 시베리아를 쿵쿵거리며 이 지하의 소라불고 미다 오밀려 및 이 증언은 미역함이 천밀기 천운하기 아예선이 로컬레가 소라빌고 니리떼서 그림을 그리던 구석인이었습니다. 농경도 문자도 금속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1광년이 아닙니다. 약 2광년입니다. 17,500년에 2를 곱해봅시다. 약 74,000년이 나옵니다. 인류가 가장 가까운 이웃별 하나에 닿는 데만 74죠. 그러시를 팔소 시간문인 다를려. 왕복이 아닙니다. 오직 편도 시간입니다. 74,00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생 인류, 즉 지금의 우리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이 대략 20만 년 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종 전체 역사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간을 통째로 바쳐야 겨우 이웃별 하나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절망입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74,000년이라는 시간은 보이저 1호처럼 옛날 우주선 기준이 아니냐고 말이죠. 만약 우리가 미래의 반물질 엔진이나 핵융합 로켓 같은 경이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우주선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낙관적으로 말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인류가 전례 없는 기술 혁명을 일으켜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10%까지 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빛의 속도의 10%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속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시속 약 1억 8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보이저 1호보다 무려 17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날아가면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미세한 수소 원자 하나와 충돌하는 것조차 양성자 폭탄을 맞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지옥의 가루만한 우주먼지 하나만 부딪혀도 우주선 전체가 산산조각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공학적 난제와 방사선 문제까지 무어베어스 이피러 몰입버리느니 미즈모드의 이 실시로. 그렇다면 빛의 속도의 10% 15로 날아갈 때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약 42년이 걸립니다. 42년. 아까 7만 4천 년에 비하면 들을 만한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42년이라는 숫자를 한 인간의 삶에 대입해보는 순간 잔인한 현실이 다시 드러납니다. 20세의 혈기왕성한 우주 비행사가 고향 지구를 떠납니다. 가족, 친구,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풍경과 영원히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좁고 답답한 금속 통미시 게글스게스 안에서 청춘과 중년을 전부 바쳐 42년을 보냅니다. 62세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외로운 이웃 별 근처에 도착합니다. 탐사를 몇 년 진행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또 42년이 걸립니다. 100세가 훌쩍 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물리 법칙을 극도로 쥐어짜내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별 여행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그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계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는 무려 40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의 10%라는 기적적인 속도로 달린다 해도 편도로만 소한준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400년. 이것은 이제 한 인간의 생애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세대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 다시 자식을 낳으며 수십 세대에 걸쳐 임무를 물려준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식이죠. 종이 위에 적어 놓으면 장대한 우주 오디세이처럼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물리적, 인간적 조건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약 500명의 사람들이 좁고 답답한 금속 통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창문 밖은 찰나의 순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우주 공간이니까요. 그들은 400년 동안 그 한정된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구 역사에서도 하나의 제국이나 체제가 400년 이상 완벽하게 유지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400년 전의 인류와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문화, 가치관이 얼마나 천양지차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좁아 터진 우주선 안에서 자원은 점차 고갈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끊어진 채 세대가 거듭됩니다. 5세대쯤 지나면 지구라는 고향은 전설 속 신화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바깥 세계는 나가는 순간 죽음을 의미하는 공포의 영역일 뿐입니다. 안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과 반란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좁은 집단 내에서 피할 수 없는 근친 교배와 유전적 열화, 우주 방사선에 의한 지속적인 DNA 손상, 무중력 환경으로 인한 뼈와 근육의 약화까지 겹쳐집니다. 스러 2년 뒤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금속 통 안에서 내리는 존재들은 처음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인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문화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 막막한 별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탐험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을 담은 타임캡슐을 우주라는 거대한 무덤으로 던져넣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더 높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의 30%, 50%, 아니면 아예 빛의 속도 그 자체로 달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공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근본 법칙이라는 절대적인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듯 어떤 문제든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제 조건부터 하나씩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빠른 우주선을 꿈꿀 때 전제하는 것은 속도에 제한이 없다는 직각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단호한 속도 제한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없으며 심지어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물체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할수록 물체의 질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역시 폭발적으로 싱글을 나긴다. 빛의 속도의 90%까지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미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빛의 속도 그 자체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선불도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의진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의 에너지를 다 긁어 모아도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물리학 법칙 자체가 인류의 광속 항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현실은 우리를 태양계의 진짜 경계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진짜 영역, 즉 태양계의 진정한 외곽인 오르트 구름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의 지대입니다. 이 오르트 구름의 바깥쪽 경계는 무려 태양으로부터 일광년에 달하는 지점까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2광년인데 우리 태양계의 영토 자체가 이미 1광년 가까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5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달려간 보이저 1호는 이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에 언제쯤 도착할까요? 예전불 약 300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름을 완전히 빠져나가 태양계라는 진문을 진짜로 열고 나가는 데는 무려 3만 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인류 최고의 피조물이 태양계라는 자신의 집 앞마당을 벗어나는 데만 총 3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로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마당 한 구석을 기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 진짜 성간 공간을 지나 이웃 별에 닿기까지는 도합 10만 년이라는 절망적인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수치와 물리학적 한계는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이후 페르미는 안에 수조 개의 별과 행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외계 문명이 수없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왜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가? 수많은 학설이 난무했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물리학적 진실은 너무나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넓고 수많은 문명이 존재한다 한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수백 광년에 달하고 물리 법칙이 광속이라는 절대적인 제한을 걸어두었다면 그 어떤 문명도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다른 별로 이동하거나 제국을 건설할 수 온가이 지레슈카 수천억 개의 불빛이 광대한 밤바다 위에 각각 외롭게 켜져 있지만 올러지층은 배갈리려는 약은 에지러 올러지치더 올러질루 리트롤 리칭그익치 에이저 불로리를 이투 루케자이치 쓰기 때문이 그 사이를 건널 수 있는 배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우주 속에 홀로 고립된 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절망이나 허무함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차갑고 냉혹한 숫자들이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이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38억 년이라는 까마득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수조 개의 별과 행성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 광기 어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지구라는 이 작고 미미한 행성 위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지대.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의 방사선을 막아주고 거대한 목성이 쏟아지는 유성들을 대신 맞아주며 적당한 다리 기울기를 유지해주는 완벽한 평화의 요람. 이 수만 가지의 우연과 법칙이 기적처럼 겹쳐진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의 크기를 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주는 인류를 잔인하게 가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라는 미약한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광대한 공간 속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만들어 선물한 것입니다. 외계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겠다는 생각, 지구가 망가지면 다른 별로 떠나면 된다는 생각은 물리학의 눈으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오만한 착각입니다.
플랜 B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향은 오직 이 푸른 구슬 하나뿐입니다. 보이저 이론은 앞으로도 수만 년인 동안 차갑고 텅 빈 진공 속을 외롭게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주선을 만든 인간들은 이 따뜻한 지구 위에서 사랑을 하고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 모욕하고 온다 승카의 위핏소리, 사소리, 그리고 인간의 웃음소리가 담긴 황금 디스크가 실려 있습니다.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절망적인 거리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내 발밑에 닿아 있는 이 땅 한 조각, 내가 마시는 한 모금의 공기,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가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별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주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아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오아시스의 소중함을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전부라 우리가 나누었던 그 아득하고도 차가운 숫자들이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1광년을 가는데 17,500년, 가장 가까운 별에 닿는 데만 74,000년이라는 세월. 이 숫자는 분명 인류가 오랜 시간 품어온 은하계 탐험이라는 화려한 낭만에 차가운 침묵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리 법칙의 엄중함과 우주의 광막함을 직시할 때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진실은 허무나 절망이 아닌 깊은 감사와 존엄입니다. 우리가 은하수를 항해하는 거대한 우주선에 타지 못한다 해도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의 홀로 과거에서 있는 이 지구야말로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오직 단 하나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웅장한 전체 우주선이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이라는 경이로운 방어막을 두르고 태양이라는 완벽한 동력원 주변을 안전하게 항해하며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승객을 태운 채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완벽한 고향 말입니다. 우주는 인류를 한 구석에 가두고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득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피워낸 삶이라는 불꽃이 얼마나 소중하고 드문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압도적인 거리라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두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창밖에 아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아 주십시오. 저 멀리 홀로 외롭게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따뜻한 대지 위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가진 기적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이론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가장 깊고 경이로운 진실들을 물리학의 시선으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깊이와 경이로움을 더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 이론이었습니다.